네, 안녕하세요. 사회학자 노명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람을 소개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다른 사람한테 저를 소개할 기회가 생기면 저는 늘 저를 사회학자라고 소개합니다. 사회학자라고 하는 제 소개는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활동을 표현하는 것이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전 사회학자라고 하는 표현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사회학자이면서 대학에서 사회학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학이라는 학문은 캠퍼스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과 보다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누기 위해서 서울시 연신내 골목에 니은서점이라고 하는 작은 책방을 운영하면서 마스터 북텐더로 활동하면서 시민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물정의 사회학이라고 하는 책은 제가 사회학자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수행을 하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질문들, 고민들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했고, 제가 캠퍼스에 갇혀 있는 교수로서의 사회학자가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로 나아가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사회의 여러 가지 단면들을 스케치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 세상 물정의 사회학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자동차 운전을 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자동차가 있기는 하지만 웬만한 거리는 자동차를 운전하기보다는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왠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책을 볼 때나 공부할 때 조용한 집에서 책을 보는 것도 좋아하긴 합니다만 가끔은 사람들이 차도 마시고 서로 만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카페에 가서 책을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책이 가장 잘 읽히는 장소를 꼽으라고 하면 그건 어디까지나 저한테는 지하철 안입니다. 이렇게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길을 걸어 다니고 그리고 카페에 가서 책을 읽고 지하철에서 책을 읽다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어떤 일에 분개하는지, 어떤 일에 기뻐하는지, 그들은 어떤 점들을 궁금해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도 모르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카페에 앉아서 제가 책을 보고 있는데 옆에 계신 분들이 직업 활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만큼 힘든가에 관해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 걸 저도 모르게 카페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또 지하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죠. 누군가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서 오늘 있었던 속상한 일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화를 걸어서 사랑을 속삭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일상을 다니면서 보고 관찰하고 경험했던 것들이 바로 사회학의 연구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세상 물정의 사회학이라는 책은 제가 버스 안에서 들었던 이야기, 버스 안에서 보았던 광경, 제가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구경했던 것,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관찰했던 사람들의 모습, 카페에서 들었던 이야기,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모아서 사회학자인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사회가 무엇인가를 해석한다라는 관점에서 책을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세상 물정의 사회학의 글쓴이는 노명우라고 하는 한 사람이지만 사실 세상 물정의 사회학은 저 혼자의 힘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제가 만났던, 그리고 제가 관찰했던, 제가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의 세상에 대한 해석들이 들어와 있는 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들 중에서 맨 앞부분에 실려 있는 상식이라고 하는 테마가 저한테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이라는 테마를 일종의 세상 물정의 사회학을 구성하고 있는 일종의 서문 내지는 이끄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식이라고 하는 파트를 제가 썼습니다. 지필 순서대로 이야기하자면 세상 물정의 사회학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책의 순서대로 제가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제일 먼저 썼고 이 키워드를 먼저 쓴 다음에 다른 키워드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제일 앞부분에 실려 있는 상식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제가 상식이라는 키워드를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상식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이유는 우리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해석을 내리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듣는 이야기에는 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지어내거나 아니면 사실을 과장하거나 그래서 만들어내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럼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이용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빨간 거짓말에 속게 되면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결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전 그래서 사람이 성숙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세상의 이치를 안다라는 것, 세상 물정을 안다라는 것은 전 다름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속삭일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것이 새빨간 거짓말인가를 알아채는 것,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건 굉장히 달콤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난 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 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처세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에는 분명히 착한 사람도 존재하지만 안타깝게도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모두가 착하지는 않습니다. 악한 사람도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누구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이 다치지 않고 선한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하게 세상을 사는 것과 순진하게 세상을 사는 것과는 구별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사기꾼, 즉 새빨간 거짓말을 잘 늘어놓는 사람들이죠. 사기꾼은 누구를 가장 좋아하느냐? 착한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남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착한 마음만 갖고 있는 사람을 사기꾼은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착하기만 한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는 사기꾼이라든가 협작꾼이라든가 아니면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내걸고 표를 얻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농락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우리에게 늘 노출되어 있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살기 위해선 우린 착한 마음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현명함입니다. 어떤 것이 새빨간 거짓말인지를 알아채는 것, 비록 그 말이 달콤하게 들린다고 하더라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그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행하는 일이라고 판단이 들면 우리는 그때 나를 보호하고 나를 방어해야 되죠.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현명함이고,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도 저는 바로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새빨간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의 체계가 바로 사회학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세상 물정의 사회학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착하게 살지만 동시에 현명하게 살면서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희생자가 되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가 외모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그때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우리가 보기엔 네가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야. 이건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말을 해서 그 사람을 내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망하지 않도록, 용기를 잃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색 거짓말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너무나 많이 그 사람에게 백색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사실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대학에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보면 학생들이 취업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럼 제가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백색 거짓말 할 수도 있죠. 요즘 취업이 힘든 건 사실인데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취업할 수 있어. 그럼 사실은 제가 이 말을 했던 건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학생을 제가 제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학생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그 사람한테 계속 반복해서 하고 이 백색 거짓말을 그 학생이 그대로 믿어버린다면, 아, 나는 잘 되는구나. 난 취업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학생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학생은 취업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백색 거짓말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기도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 갖고 있는 위험성과 다른 위험성이 있습니다만 백색 거짓말 역시 위험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서도 안 되고, 누가 나에게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백색 거짓말을 백색 거짓말로 알고 용기만 얻고 내가 갖고 있는 조건과 사실들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요. 바로 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저는 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 물정의 사회학이라는 책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세상 물정의 사회학이 출간된 지 이제 7년이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세상 물정의 사회학을 지금도 읽어주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아직도 세상 물정의 사회학을 읽어주신 분들이 많은 건 저로서는 참 고마운 일인데요.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고 하면, 제가 7년 전에 세상 물정의 사회학을 쓰면서 우리 사회의 아픈 면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거나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여전히 세상 물정의 사회학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 물정의 사회학을 계속 읽어주시는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생기면서도 동시에 사회가 변화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7년 동안 우리 사회에는 그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을 또 했고, 특히 제가 세상 물정의 사회학을 썼을 때보다 지금은 우리가 SNS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욱더 커졌고, 스마트폰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더욱더 깊숙하게 침투를 했고, 그럼으로써 우리들의 사회적인 관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또 그런 변화된 내용들을 또 담아서 또 세상 물정의 사회학의 일종의 후속편으로 세상 물정의 사회학에 출간되고 난 이후 변화한 사회상을 담은 책을 또 집필할 계획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세상 물정의 사회학을 썼을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고요.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이메일이 왔는지, 메시지가 왔는지, 카카오톡은 뭐가 왔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제 일상입니다. 그리고 SNS에 좋아요가 더 늘어나면 기분이 좋고, 어떤 포스팅을 했는데 생각만큼 다른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면 실망을 합니다. 어느새 제가 일상을 수행하는 것이 SNS 기반, 그리고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군집 생활을 하고 사회를 형성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타인들과 교류를 하는 형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생긴 거죠.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의 역사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누군지 알 수도 없는 사람들과 이렇게 SNS를 기반으로,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거의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하루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적이 과연 인류 역사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말고 또 언제 그랬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가 얼마나 특이하고 해석이 되어야 할 시대에 살고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SNS를 사용하고 스마트폰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저도 많이 느끼는 문제입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인내심이 정말 부족해졌습니다. 뭔가 내가 어떤 활동을 하거나 SNS에 무엇을 올리고 사람들로부터 아주 단기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반응이 오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알게 모르게 인내심들이 굉장히 부족해졌고요. 그리고 또 SNS 활동을 하다 보니 나랑 의견이 같은 사람과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사람을 SNS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 한다는 것을 또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런 증상들과 이런 변화들은 저한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SNS를 주로 사용하면서 타인들과 교류를 하는 현대인들로부터 굉장히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SNS를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하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회 현상들과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바로 이런 것들은 사회학자로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 세상물정의 사회학 다음 작업으로 수행하게 될 일들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고 가장 집중하고 싶은 것은 SNS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바로 SNS를 통한 세상물정의 사회학이라고나 할까요? 바로 그런 주제로 다음 책을 집필할 계획입니다. 저를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사회학자입니다. 지금까지도 사회학자이었고 앞으로도 제가 죽는 날까지 전 사회학자로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학자로서 제가 제 생명을 유지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활동의 의미를 상실하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세상과 고립되지 않고 정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란히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사회학자로서 제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한테 니은서점은 매우 소중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니은서점의 마스터 북텐더로 있는 순간은 저는 캠퍼스에 고립되어 있는 대학 교수가 아니라 서점을 찾아주시는 많은 시민들처럼 그야말로 일상을 영위하는 시민 중에 또 한 명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앞으로 제가 사회학자로서 가지고 있는 제 계획도 제가 살아있는 한, 또 대학 교수는 제가 언젠가는 은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대학 교수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일종의 한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면, 니은서점에서 마스터 북텐더로 활동을 하는 건 제 건강과 체력이 허락하는 한 제가 죽기 전까지 끝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니은서점에서 사회학자로서 제 소명을 다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는 사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현재로서는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인내력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이외엔 협력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됐냐고 하면, 유럽의 중세에 페스트가 창궐 했을 때, 그때 상당수의 문학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같은 경우입니다. 전염병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그리고 전염병이 돌고 있을 경우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좋은 일은 사실 서로와 서로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이 전염병 예방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거리를 유지하지만 거리를 둔 우리 각자가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서로 거리를 두면서도 고립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전 그때 가장 좋은 매개체가 되는 것이 책 읽기가 아닌가 싶고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 그런 배경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를 견디거나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할 때, 하지만 거리를 두지만 서로가 고립되지 않기 위해선 책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재를 확인하고 책을 통해 서로가 만날 수 있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은,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을 보면 신박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만 또한 데카메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웃긴 이야기입니다. 유머입니다. 전염병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긴 기간을 우리는 물론 신중함과 두려움과 경계심을 가지고 그 기간을 보내야 되긴 합니다만, 우리가 신중함과 두려움만 가지고 그 긴 시간을 보낸다고 하면 우리는 언젠가 지치게 되고, 서로 지치게 되면 누군지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괜히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긴 시간을 지켜가기 위해서, 견뎌나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바로 저는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송파 위례도서관 이용자 여러분들과 제가 대면을 하고 만나지를 못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송파 위례도서관 이용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도 도서관은 잠들지 않고,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여러분들이 코로나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도서관을 통해서, 그리고 책을 통해서 코로나 상황 함께 이겨나가는데 제가 미약 하나마 도움이 됐기를 기대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나마 만나 뵐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